대한민국 5060 중년 남성들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서 활용했던 맞춤형 성교육 교재. 맞춰보세요. 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만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이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터부시 되어 있고 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런데 그게 좀 나아요. 우리 세대보다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60대 이상 넘어가는 우리 세대들은 비교적 조금 매우 조심하고 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또 막 그렇게 막 수동적이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폐쇄적이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는 좀 막 편하게 생각하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음, 유튜브 같은 자료, 이번에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자료 검색해 보려고 이것저것 보고 또 유튜브 자료도 좀 봤는데, 유튜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직선적이고 이 팩트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다룬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각 전문가분들께서 음, 뭐 사실 조금 부끄러울 만한 그런 내용들도 과감하게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욕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 서로 얘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 다만 도만 넘지 않는다면, 일정 정도의 수위만 조절이 된다면, 음, 건강한 이런 우리 그 삶의 일부분으로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챙겨보는 실버TV 처음에 시작할 때 언젠가는 이 중년 이상, 중장년 및 노년의 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잘 돼서 오늘 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1편을 시작으로 2편, 3편까지 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성,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성, 뭐 이런 시리즈로 한 3편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한민국 50대 아재가 말하는 중년 남성의 성, 그리고 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자료들은 좀 너무 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학술 논문들이 좀 있고, 너무 좀 특이사항 뭐 이렇게 보고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정말 참고 자료 정도로 쓰고, 또 미국이나 유럽 자료는 또 우리 기준에서 보면 너무 개방적이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인트로에서 그 등장했던 거 퀴즈. 대한민국 5060 세대들, 이 남성들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서 활용했던 맞춤형 성교육 교재.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네. 네. 세운상가, 그리고 빨간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시겠죠, 그래도? 네. 음, 저희 세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뭐 강당에 이렇게 모여갖고, 뭐, 1시간인가 2시간 뭐, 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는 거 듣고, 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성교육이라고 받으면서 그걸, 막, 배울 수 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 준다. 이런 의미로, 어, 받아들였던 느낌은 없어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학교에서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끼리 뭐 장난치고 뭐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렇게 이 대한민국 남성들은, 적어도 저희 세대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뭐 20세가 되어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가죠. 저희 때는 군대가 30개월이었어요. 지금은 뭐 18개월인가 이렇게 줄었다는데 저희 때는 30개월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30개월 정도 남자끼리 모여서 또 생활을 그렇게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는 뭐 사회생활을 하든가 학업을 하든가 또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 역할에 대해서 이런 뭐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그런 좀 터프하게 약간 거칠게 성교육을 받게 되죠. 그게 사실 교육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개념 형성 자체가 성에 대한 개념 형성 자체가 좀 단순, 무식, 과격하게 되죠. 뭐, 잘 만들어진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음, 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았었으니까.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천박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 성욕 자체가 천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본능이니까. 남자들이, 이 5, 60대 이상의 남자들이 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던 그 과정은 사실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 어릴 적부터 올바르고 제대로 된 성교육 대신에 성에 대한 지식을 다소 거친 방식으로 습득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수포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형성되는 남성의 역할은 거의 수포맨에 가깝죠. 비정상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성에 대한 개념이,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슈퍼맨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상실감이나 패배감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곧장 이 5, 60대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중년으로 넘어갈수록 이 움츠러드는 성 역할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도 새로이 또 많이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세상을 정복하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컨트롤하는 건 또 여성이라는 말. 네, 그거 맞죠? 예. 실제로 고대 사회에는 무게 중심의 사회가 있었던 적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모계 사회가 존재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주장도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의 영향으로 남존여비, 뭐, 남자가 우선되는 뭐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지배가 되었지, 그 전에는, 상당히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능력이, 남성을 능가했던 경우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를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라고 해서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스토어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 뭐냐면 이 헤어 프로덕트 머리 뭐 파마약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뭐 각종 메이크업 같은 걸 파는 그런 가게인데 우리랑 달리 우리는 이제 직모니까 이거를 파마약을 이용해서 펌을 꾸불꾸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원래 꾸불꾸불 하잖아요. 탱글 이렇게. 근데 그걸 파마약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은 펴요. 네, 이 실키 스트레이트를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필요한 모든 걸 이렇게 파는 데인데 거기서 제가 유학하는 내내 상당히 많은 기간 여러 도시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거기서 보게 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모계 중심 사회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5명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이건 뭐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아빠가 다 달라. 아는데 심하게 말하면 아빠가 다 달라. 아이가 5명이면 정말 5명의 아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중심이 돼서
아빠가 누구든지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아동수당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아동수당을 갖고 그 전체 가족이 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형적인 모계 사회죠, 거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요. 이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우리랑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모계 사회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이 남녀 사이의 성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 여성이 남성의 능력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 성 역할의 관계에서도,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고, 갑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건 뭐 우스갯소리 아니고, 그 은어라고 하죠. 보통 남녀 사이의 이 대화를 보면, 보통 남자가 그러죠. 여성에게.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 여성은 그러죠. 저리 가라, 이놈아. 힘도 없는 놈이. 그럼 가서 토끼랑 놀아라, 이놈아.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남자 또 상처받아갖고, 또, 막 이렇게. 예. 보통 뭐 이렇게 그런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주다, 받다. 예. 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성은 이게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항상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탁하고, 어, 부족함이 있다고 계속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메꿔주는, 해소시켜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만 놓고 봐도 남녀 사이의 성 역할에서는 여성이 상당히 시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무리 남성이 필요하고 원하고 구하고 싶어도 여성의 합의가 되지 않고 여성이 그걸 해소시켜주거나 채워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성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거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대, 40대까지는 괜찮아요. 남성성도 강하고 본인의 뭐 이런 의지나 자신감도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 50대, 60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참 이게 남성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또 살을 찌죠. 뱃살 또 이렇게 나오죠. 눈도 이제 노안이 오죠. 앉아서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죠, 특히. 예. 근육도 없어지죠. 뭐 원래 없었던 근육이긴 하지만 그나마 있던 근육도 없어지죠. 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많이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죠. 경제적으로도 크게 뭐 연봉이 뭐 1억, 2억, 3억 되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들어요, 살아가기. 그러니까 막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당뇨, 그러니까 제 경우도 그래요. 예, 고혈압, 당뇨 막 이런 거 있죠. 비만도 있게 되죠. 예, 거기다 또 음주하죠. 또 흡연도 하게 될 수도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남성이 여성과의 성 역할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에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이 바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부분 하나가 친밀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나 사실이나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행동이 억제되는 걸 얘기해요. 왜? 정말 사실 그대로 내 마음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 상대방이 실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걱정이 돼서 스스로 억제하게 되는 걸 친밀감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20대, 30대 뭐 정도 젊을 때는 괜찮아요. 뭐 다른 부분에서 자신이 넘치니까. 하지만 50대 이후의 중년일 경우에는 이 친밀감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뭐, 위축되는 경우, 환경적인 경우 외에 플러스 심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자나 파트너의 정신적인 지지, 가장 중요하다고 연구 논문에서 정리를 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칼럼이라든지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칼럼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해요. 사실 이게 좀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남자들은 보통 자위를 하죠. 이 자위를 통해서 발기가 된다면,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된다면 발기불능이 아니라 발기불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서로 아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이 성 역할을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 말하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범주에 드는 것들을 접하게 돼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뭐 고통이 아닌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기불만족 현상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환상에서 빨리 깨는 것이 중년 남성일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는 자위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refractory perio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불응기라고 하는데 남성이 일단 한번 사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까지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지는 거죠. 20, 30대와 40대와 50대, 즉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그건 우리 모두가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성관계에도 이제 중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나 하루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를 금지하는 것이 서로의 성적인 만족도를 갖기 위해서는 매우 요구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발기불만족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남녀가 이렇게 나와서 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편하게 하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여성들의 불만은 뭐냐면 남자 혼자 막 시작해서 막 끝난다는 거예요. 여성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이를 먹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 결국은 여성들의 속도와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발기불만족이라는 것이 결코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성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마무리가 인터코urse, 즉 성교만을 의미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또 내가 뭐 몸이 신체적으로 발기가 잘 되어야 뭐 내가 상대방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이 발기 문제하고 여성의 폐경 혹은 또 고통을 수반하는 건조증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구강성교라든지 기구를 사용하든지 또 스킨십, 다양한 스킨십 등을 통해서 이 직접적인 인터코urse 외에도 성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혹시 88, 샌돔, 고든, 야일라 뭐 이런 알약들 사랑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알약들은 결코 기적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기력만 지속할 뿐이지 진정한 성적인 만족도는 선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터놓고 중년의 남성의 성과 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중년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중년 남성의 성과 몸 얘기였습니다.